어쭈, 이 계집애가 우리를 무시하네? 어디서 감히. 건달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죠.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대체 누구인지 말입니다. 이하늘 중사는 오랜만에 얻은 꿀맛 같은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특전사 부대에서 7년간 복무하며 온몸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고향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죠. 군복 대신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 하늘은 그저 29살의 평범한 여성으로만 보였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꽤나 북적북적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하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휴대폰으로 어머니와 메시지를 소곤소곤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등장과 함께 시끌벅적하던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손님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밥 먹는 데에만 억지로 집중하려 했지만 어깨에 들어간 힘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딱 봐도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조직 간부였습니다. 목에는 번쩍번쩍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팔뚝에는 시커먼 용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 뒤를 따르는 4명의 부하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소규모 조폭 조직이었습니다. 주변 상가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며 세력을 키워왔죠. 아니나 다를까 이 식당 주인아 주머니도 이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돈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난 이들의 방문이 뭔가 느낌이 쌓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별의별 상황을 다 겪어본 그녀는 이들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차렸죠. 하지만 모처럼의 휴가인데다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얼른 자리를 뜰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간부인 마동철은 식당을 휙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보호비를 받으러 온 날이었죠.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식당에 손님이 북적이는 걸 보니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되시네. 그럼 이번 달부터는 좀 더 올려야겠는데? 식당 사장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서 더 올린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감히 싫은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마동철의 시선이 창가에 혼자 앉아있는 하늘에게로 향했습니다. 자그마한 책으로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이 그의 눈에 딱 들어왔죠. 평소에 약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희열을 느끼던 그에게 하늘은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야, 저기 혼자 앉아있는 계집애 좀 봐라.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네? 부하들이 그 말에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그냥 일상이었죠. 평범한 시민들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불쾌한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쓸데없는 마찰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늘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마동철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전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떠는데 저 여자만 혼자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으니 이 구역의 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식당 분위기는 점점 더 살얼음판처럼 변해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 깜짝할 새에 밥을 해치우고 나가고 싶었지만 저들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할 수 없었죠. 하늘은 스마트폰을 보며 어머니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일 집에 내려와서 같이 저녁 먹자는 따뜻한 메시지였죠.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소중함에 잠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은 점점 더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이 동네 깡패라는 걸 모르는 외지인 같았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죠. 야, 황진태. 저 계집애한테 가서 인사 좀 받아와. 황진태는 마동철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덩치도 산만하고 성격도 불같아서 이런 굳은 일에는 전문가였죠. 그는 어슬렁어슬렁 하늘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하늘은 황진태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군에서 배운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등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바가씨, 우리 형님이 부르시는데 인사나 좀 하고 가지? 황진태가 하늘의 테이블 앞에 딱 버티고 서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진태는 하늘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벌벌 떨거나 아니면 애교라도 부리면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마치 자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야, 듣고 있냐고? 황진태가 목소리를 높이며 하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졌죠. 특전사 훈련으로 단련된 반사신경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화 중이어서 못 들었네요. 하늘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마지막 신호였죠.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황진태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 이 계집애 봐라? 되게 쌀쌀맞게 나오네? 우리가 우스워 보여? 결국 마동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직접 나섰습니다. 부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기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마동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매의 눈으로 그걸 발견하고는 제지했죠.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은 알고 이러는 거야? 이 동네에서 우리 모르면 간첩인데 말이야. 마동철이 하늘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죠. 하늘은 마동철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정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동철이 지금까지 만나봤던 여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데요? 하늘의 담담한 반응에 마동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으름장을 놓으면 벌벌 떨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마치 이런 상황에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뭘 원하냐고? 당연히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지. 우리 같은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부터 숙이고 인사하는 게 상식 아니냐고. 마동철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아, 이 계집애가 진짜 배짱 하나는 두둑하네. 우리를 아주 개무시하고 있어. 마동철이 비웃으며 부하들을 휙 둘러봤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킥킥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그들 역시 하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황진태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죠. 하늘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은 해야지? 그 순간 하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인내심의 한계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기운을 황진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졌죠. 아니,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해?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마동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고 어른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동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식당 안의 가족들이 더욱 바싹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아이가 울음이라도 터뜨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바로 그 모습을 본 하늘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까지 위협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죠. 처음으로 마동철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죠.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도 없었고 이 지역에서의 위상도 지켜야 했습니다. 뭐? 무고한 사람들? 야, 여기는 다 우리 구역이야.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마동철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고만 있던 저 작은 체구의 여자에게서 묘한 압박감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은 천천히 지갑을 꺼내 계산할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딜 가? 우리가 가라고 했냐? 황진태가 다급하게 하늘의 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마지막 인내심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손, 놔! 하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황진태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살기의 순간 움찔했지만 부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죠. 뭐라고? 이 계집애가 진짜 감히. 황진태가 하늘의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며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황진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관절 기술로 그의 팔을 우지끈 비틀었죠. 으아! 아! 황진태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 작고 가녀린 여성이 산만한 덩치의 남성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동철과 다른 부하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이었죠. 평범해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무술고수로 변신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이하늘 중사입니다. 하늘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특전사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황진태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완벽한 관절기에 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다른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설마 진짜야? 마동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압도적인 기술과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니 도저히 거짓말 같지는 않았죠. 하늘은 황진태를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특전사 훈련을 통해 몸에 피처럼 밴 전투태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에게 한 행동들은 모두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특히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협한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제야 안심하며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마동철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상황에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평범한 여성을 괴롭히는 것과 현역 특전사와 맞서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자, 잠깐만.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친해지려고 인사를. 마동철이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오해라고요? 그럼 제 몸에 손을 댄 것도 오해입니까? 다른 손님들을 위협한 것도요? 하늘이 한 걸음씩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의 날 선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마동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었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상대해왔던 평범한 시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뭐하고 있어? 안 덤벼. 마동철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황진태가 눈 깜짝할 새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철이 급하게 말렸죠. 자, 잠깐, 전화는 왜? 당연히 신고죠. 폭행, 협박, 그리고 영업방해까지 죄목이 꽤 많네요. 하늘의 차분한 대답에 마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쌓아온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오해라니까. 오해. 우리는 그냥 친근하게 인사하려던 것뿐이야. 진짜. 마동철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죠. 여보세요? 중대장님? 저 이하늘입니다. 지금 휴가 중인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마동철에게 경찰 신고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군 조직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내 지역 폭력 조직원들이 민간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입했는데 상부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차분한 보고 내용을 들은 마동철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군이 개입하는 공식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전화를 끄는 하늘이 마동철을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한치의 관용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과하고 물러나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보시든가. 하늘의 최후 통첩에 마동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과 조직의 위신을 생각하면 이대로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죠. 야, 특전사든 뭐든 여자는 여자일 뿐이야. 우리가 다섯인데 전연 하나를 무서워해? 마동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눈짓으로 일제히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이것은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순수한 전투자의 눈빛만이 번뜩였죠. 특전사로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죠. 하늘이 완벽한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식당 안의 온도를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뜨리는 것 같았죠. 첫 번째로 달려든 것은 역시 황진태였습니다. 아까 당한 굴욕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애초에 하늘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하늘은 가볍고 날렵한 발차기 한 방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기습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에서 몸이 기억하도록 배운 근접 전투 기술, 크라브 마가가 완벽하게 발휘되었죠. 으악! 연속으로 두 명이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부하들이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이 악을 쓰며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함께 달려들었죠. 하늘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좁은 식당 안에서 5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한 실력과 경험이 있었죠. 지난 7년간의 혹독한 특전사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의자를 번쩍 들고 덤벼들었지만 하늘은 재빠르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의자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식당 사장님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동철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멍청하고 끔찍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죠. 하늘은 네 번째 부하마저 간단한 관절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마동철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4명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본 후라 더 이상 대항할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항복, 항복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늘은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복수를 노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릎 꿇으세요. 하늘의 단호한 명령에 마동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그는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똑똑히 약속하세요. 마동철은 굴욕감에 치를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그는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동철과 부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손님 중 누군가가 몰래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처리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죠.
경찰들이 식당에 들어서자 하늘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보고했죠. 다른 손님들도 앞다투어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협박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젊은 부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던 터라 정말 너무 무서웠다고 했죠. 마동철과 부하들은 결국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 여러 죄목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더욱 무거운 죄가 될 것이 분명했죠. 식당 사장님은 하늘에게 다가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른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 아가씨.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하늘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며 그녀를 배웅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죠. 정말 멋있으셨어요. 진짜 특전사는 다르네요. 한 대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지만 하늘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식당 밖으로 나온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 메뉴는 뭘로 할까? 하고 묻는 따뜻한 내용이었죠. 하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된장찌개로 해주세요. 오늘 먹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분명 좋은 경험이 되었죠. 힘없는 평범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시민을 괴롭히던 폭력 조직 검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어디에도 이하늘 중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간곡히 부탁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일이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 동네 조폭들을 혼자서 전부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퍼져나갔죠.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다른 범죄들까지 낱낱이 밝혀져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지역 상인들은 이제야 정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이 일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해서 물어봐도 그저 별일 아니었어 하고 간단히 넘어갔죠. 그녀에게는 정말로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 후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죠. 오늘 이하늘 중사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력과 약자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